오늘장 마감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더 나타나진 않고 지금 딱 멈춰져 있어요. 한 1% 중후반까지도 상승을 노렸던 양시장이었는데 현재는 1%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에는 어떤 걸 또 마무리해봐야 될지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서의 반등 이야기가 좀 힘을 또 얻고 있어요. 주초랑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OX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도 그중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현 구간 이거를 수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OX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전기차 부품 단독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봉으로 거의 한 9%나 급등을 했다가 네. 쭉 올리고 지금 또 3시 이후로 쭉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이슈를 조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네. 미국 조지아주 공장 이제 설립 소식에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늘 조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가 조정이 나서 저는 들어가는 의견으로 오후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현대 전기차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에 지금 진출 예정인데 전기자동차용 범퍼와 외장 그리고 내장재가 지금 생산될 예정이면서 공장 가동은 한 2024년도 말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지금 건설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에코플라스틱 지금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조금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과거에서부터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은 조금 멈춰 있다가 다시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번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고유가 시대가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중요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소비의 연소비 한 23%가 차량의 무게에서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한 10%만 줄여도 연비가 4에서 6%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역시도 주행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전기차 내에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담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를 조금 줄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량 경량화, 그다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이 좀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반돼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차량 경량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그다음 ESG 경영, 탄소 중립에도 반드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술 투자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에코플라스틱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GV80이나 투싼, 팰리세이드에 조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IRA 법안으로 이제 납품회사인 현대차랑 기아차에 조금 악재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 보조금 혜택을 조금 일부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번 이슈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좀 유예 법안이 조금 더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IRA 법안 관련해서도 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또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전년도 매출 총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좀 더 상회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른 여타 완성차 브랜드에 비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호조세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의 수요, 그다음 UAM, 그다음에 PBV 같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경량화가 필요한 산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윤혜림 대표님은 X를 주셨어요. 어떤 면이 걸리셨나요? 네, 오늘 발표한 이야기 너무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이제 저는 전체적인 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에코플라스틱이 여태 조금 추세가 많이 무너져서 계속 하향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세를 조금 뒤집고 다시 상승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오늘 자체의 힘이 좀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갭상승하고 거래가 들어오긴 했으나 현재 지금 241선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급도 외인은 매도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보니까 개인들의 움직임으로 보여졌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합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향후 더 지켜본 후에 다시 추세가 조금 상향하는 추세로 돌렸을 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FNF로 넘어가 볼게요.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인 건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 건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OX 나뉘어졌는데 대표님, FNF 홀딩스와 달리 FNF의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좀 박스권 하단에 있던 종목이 오늘장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게 오늘장의 약세를 이끌었을까요? 네, 저도 아침에 이제 10% 이상 빠질 때는 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뭐가 있나, 뭐 공시가 안 좋은 게 떴나라고 했는데 딱히 이제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달만 해도 이제 중국이 해외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폐지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올해 춘제 유통과 호재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최근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또 이에 따라서 한국이 이제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 방역 강화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도 다시 또 노 한국을 외치면서 이제 불매 운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FNF의 주요 매출자가 중국이다 보니까 조금 이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오늘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아서 대체 이유가 뭔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오늘 외국계 증권사인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아시아테크 23년 전망 및 이 중국 스포츠웨어 관련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FNF 소속의 MLB와 그리고 이제 휠라의 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도매상들은 이 23년에 MLB 제품을 더 적게 주문하는 것으로 내고를 해서 이제 MLB의 재고 구조가 조금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외국계 증권사의 코멘트가 조금 매도 트리거로 작용을 해서 오전 중에는 이제 10% 이상 급락을 하다가 다시 그래도 장 마감에는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NF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진출을 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고 또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재고 수준이 또 크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처럼 제로 코로나면 이제 수요가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되면 충분히 리오프닝으로 인한 재고 소진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너무 크게 하락이 나온 만큼 그리고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여서 저도 고민 끝에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증권에서 의류업종 중 영업이익 성장세 최고,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단기 실적은 부진해도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FNF가 오늘까지 6거래 연속 하락하다 보니 좀 조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대현 FA는 여기에 오래 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이제 FNF의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4,417억, 영업이익은 1,38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모두 다 성장을 했고, 4분기 예상 실적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다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노스페이스나 이런 브랜드가 조금 유행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좀 트렌드를 보니까 이제 FNF의 뭐 디스커버리나 MLB나 하는 쪽으로 브랜드가 많이 이슈가 쏠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종목을 보고 또 지금 중국에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뭐 입국자 제한이나 아니면은 이제 춘절 명절을 관련해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기차표가 많이 예매가 매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조금 제한이 되고 확진자 수가 많은 거는 당연히 겪어가야 될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중국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보복 소지가 터지면서 매출액이 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감에 산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 두 분이 직접 매수할 종목 뭐가 있는지 다음 주 상승을 노려보는 종목입니다. 키워드부터 보시면요. 뿌띠라는 키워드와 함께 OMG를 줬습니다. OMG면 하이브겠네요. 그렇죠? 아셨어요? 아니요. 몰랐을 것 같아요. 뿌띠의 힌트 좀만 주실까요, 뿌띠? 뿌띠? 네. 예뻐지는 거죠. 예뻐진, 미용 의료기기. 비슷합니다. 네, 그럼 열어보도록 할게요. 휴젤과 하이브 이렇게 주셨네요. 하이브가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해서 저도 안 그래도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엔터주들이 무언가 성장주, IT 성장주들이 상승하면서 조금 차실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밑골이 달렸는데 하이브를 지금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요? 네, 사실 기간 조정이 조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빠져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BTS 병역 이슈 생기
생기면서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죠. 하지만 이제 대형 신인인 이 뉴진스의 등장으로 조금 올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뉴진스가 7월 22일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뷔할 당시에 이 어텐션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이제 멜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난 2일 또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연달아 지금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 2일 차에 누적이 58만 장이 넘게 팔리면서 이 하프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이제 올해 컴백을 앞두고 지난달 선공개된 디토도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리밍 성적도 좋았는데 이 선공개일 다음 날인 20일 디토의 1일 스트리밍 횟수가 326만 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1일 300만 회를 넘은 그룹이 BTS 그리고 블랙핑크 뿐인데 여기를 이제 뉴진스가 이었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기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데뷔한 지 지금 6개월도 안 된 신인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높게 평가해서 오늘 하이브를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제 뉴진스뿐만 아니라 뭐 BTS, 세븐틴, TXT, 엔하이픈 등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자체 팬 플랫폼인 이 위버스를 통해서 두터운 팬층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데뷔한 르세라핌, 엔팀 등도 한국과 일본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서 그간 이제 하이브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 BTS 공백 리스크가 조금씩 올해부터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BTS 매출 의존도가요. 20년에는 92% 정도였었는데 22년에는 60%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은 뭐 23년, 24년이 지나갈수록 훨씬 더 감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데뷔 예정인 아티스트 라인업 강화,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매출 증가, 그리고 또 이제 위버스 매출이 본격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하이브 주가를 조금 견조하게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볼 때는 이제 뉴진스 디토 공개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조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하락했다가 끌어올리는 모습 봤을 때 오늘도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목표 주가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 볼게요. 오늘 6% 넘게 오전장에 갑작스럽게 쭉 밀리다가 지금은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역시 하이브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오늘 매수 기회로 보신 것 같네요. 19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엔 뿌띠 휴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톨로니뇽 톡신이라고 불리는 흔히 보톡스라고 조금 많이 불리죠. 네. 그리고 필러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국내에서도 완화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늦어도 3월 달에는 조금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조금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어쨌든 자연스럽게 마스크로 가려져 있던 얼굴을 조금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색조 화장이나 피부 미용에 조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류 문화를 조금 얻고서 K-뷰티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격이나 성능이 우려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일본, 동남아 등에서 한국으로 의료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증가하고 있고 보톡스나 아니면은 필러 등 안티에이징 시장은 더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여성들의 이제 피부 관리가 조금 전유물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남성에서도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근에 남성은 이제 뿌띠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시술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큰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구 기조가 이제 노령화 사회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그리고 또 젊음을 가지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매출액이 707억 원, 영업이익이 2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18%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있고요. 국내 실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3분기 기준, 그다음에 4분기 추정 매출 합치면은 코로나에도 21년도 누적 매출을 조금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실내 마스크 규제까지 풀리면은 더 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쪽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2019년 이제 미국, 중국, 유럽 빅3 시장이 지금 규모가 전체 시장의 93% 정도가 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이 빅3 시장에 진출을 하고 성과를 조금 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신흥국인 뭐 브라질이나 태국, 대만 등에서도 판매가 조금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정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면서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좀 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40개국에 조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70개국 더 많은 나라에 판매하려고 하는 전략도 지금 좀 꾸준히 보이고 있어서 외향 쪽으로도 조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톡스뿐만 아니라 필러 쪽에서도 지금 성장세가 조금 두드러지는데 유럽 쪽에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재라면은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메디톡스와 이제 ITC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전에 소송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대웅 제약이 아무래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조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메디톡스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하게 되면은 좀 눌려 있는 주가가 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종가에서 12만 7천 원, 손절가는 12만 2천 원, 목표가는 16만 4천 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마감해 사보겠고요. 지금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시 또 1% 초반의 하락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어떤지 윤혜림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KB금융 매수했는데 네. 8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금융지주 7곳에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요구하면서 지금 배당 정책에 끼칠 영향에 관심 쏠리면서 연일 지금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주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이 주주 환전 의지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부진했던 주가 강세 흐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융 지주회사, 은행주 정말 저평가인 주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한다면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5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는 조금 실적 저점 기록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철강 판매량 회복되고 또 리튬 광양 공장이 완공되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중국의 철강 가격도 이제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박스권 내에서 241선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시면서 매물대 뚫고 481선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종목 삼성 SDI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2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사실 연일 이어지는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주가 조금 우양하양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자체에 대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멈추고 지지될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의 매수매도 짚어주시죠. 네, 기관의 매수 종목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현재 3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규제 대출 완화, 그다음에 투지 과열지구 규제 지역을 조금 해제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서 매수세가 풀이가 되고요. 다른 매수 종목으로는 PSK 현재 4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로 이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좀 늘어난다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장비, 반도체 주들이 조금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매도의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재 지금 LG U 플러스 7거래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락 이후에 조금 지속적인 기간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23일 정부가 이제 KT와 U 플러스의 기지국 5G 할당 조건을 조금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지만 통신주에 대한 지금
통신주에 대한 부진으로 아무래도 지금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4거래 연속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마모스메, 오딘 등 게임이 지금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카카오 그룹주에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 하락이 표출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1%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적 바닥론, 인플레 진정, 중국 효과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빨간불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져요. 삼성전자 사실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오전장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거를 바닥을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본 것 같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